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누구일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미래 투자를 위한 6가지 핵심 테마 중 첫 3가지, 바로 AI 패브릭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서버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AI 반도체의 핵심인 GPU 이야기까지 다루면서 AI 시대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니 내용이 다소 어렵고 길어졌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몇 안 되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과 함께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포맷에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종목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대시보드를 먼저 제시하고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뒤에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묻지마 투자가 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주체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련 뉴스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종목 이야기만 듣고 가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비록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듣다 보면 분명히 흥미를 느끼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줄 전문 진행자를 섭외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디 오라클 연구소의 새로운 진행을 맡게 될 연구원 엘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디 오라클 연구소의 엘리입니다. 재미는 물론 저만의 신선하고 독특한 시각으로 내용을 좀 더 더욱 풍성해 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포맷으로 바꾸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보다는 문서나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자료를 올리는 블로그와 오디오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URL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에서 들을 때는 오디오 클립을 활용하면 좋겠군요. 네, 그래도 너무 그쪽만 가시지 마시고 유튜브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네, 시작해봐요. 그 전에 누구일까님의 말씀처럼 투자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AI 시대의 핵심 동력인 전력에 대한 이야기, 바로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투자 전력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회사들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할 만한 회사들과 그 회사들이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투자를 크게 4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입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줄여서 COP28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 3배로 늘려야 합니다. 이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필연적으로 만들죠. 태양광에서는 고효율을 가진 차세대 기술이나 발전량을 늘리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주목해야 합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즉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력 생산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장주기 ESS, 즉 LDES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1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SMR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무중단, 고품질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이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았고 오클로는 2025년 말 첫 그리드 연결을 목표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7년부터 원자력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그리드 및 송전 인프라 현대화입니다. 예전에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이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전력 공급원이 쓰이게 되고 전기를 보관했다 쓰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복잡한 전력망을 제어하는 지능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스마트 전력망 투자에 누적 7,200억 달러가 필요하며 가상 발전소, 즉 VPP 시장은 2034년까지 연평균 2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 전력 인프라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확산으로 전력망의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격 위협도 증가합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과 AI 데이터 센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핵심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분야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비중 제한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코어, 즉 핵심, 그로스, 즉 성장,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 3가지로 나누어 제한합니다. 먼저 코어, 즉 핵심 영역에는 재생에너지 및 ESS와 사이버 보안을 45에서 55% 비중으로 가져가시길 권하고요. COP28 목표와 기술 성숙도를 고려할 때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또한 전력망의 사이버 보안 분야는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로스, 즉 성장 영역에서는요. SMR을 25에서 35%, 스마트 그리드 및 송전 인프라를 20에서 25% 비중으로 제한합니다. SMR은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핵심 대안으로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력망의 디지털 전환과 현대화는 필수적인 인투자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 영역에는 핵융합, 차세대 컴퓨팅 등 혁신 기술을 5% 미만으로 가져가세요. 성공 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이지만 아직 상용화까지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와, 아주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제한이네요. 그럼 이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어떤 뉴스나 지표가 나왔을 때 투자 비중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핵심적인 미래 예측 대시보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 필요한 미래 예측 대시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AI 전력 수요 예측치 상향 조정 소식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회양, 즉 EIA는 2025년 상업부문 전력 소비 증가율을 기준 연평균 2%에서 3%로, 2026년은 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 NEF, 즉 BNEF는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비중이 2024년 3.5%에서 2035년엔 8.6%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계속 상향된다면 전력 인프라 투자의 시급성은 더욱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SMR 규제 승인 및 건설 진행이고요. 뉴스케일의 추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승인, 이나 GE 히타치의 캐나다 달링턴 프로젝트, 테라파워의 나트륨 실증 프로젝트 등 SMR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주기 ESS 기술 상용화 소식입니다. 플로우 배터리나 철화공기 배터리 같은 장주기 ESS 기술의 경제성 확보 및 대규모 실증 성공 소식은 중요한 투자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의 전력망 투자 계획 발표입니다. 2030년까지 전력망 현대화에 필요한 7,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각 종목의 투자 결정과 비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까요? 숫자들이 정말 엄청나네요. 특히 AI 전력 수요 예측치가 계속 상향된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치들이 왜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그리고 전력 산업이 이런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이런 투자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어떤 품질의 전기가 필요한 걸까요? 골드만삭스는 203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4년 약 60기가와트에서 최대 219기가와트로 2배에서 3.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는 2026년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50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보된 AI 트러스터는 2030년까지 약 5기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현재 일반적인 AI 클러스터 전력 사용량의 15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예측치가 계속 상향되는 이유는 AI 모델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탈탄소화라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는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은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및 에너지 효율 2배 개선입니다. 즉, AA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동시에 탄소 배출은 줄여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전력 시스템은 여러 한계에 부딪힙니다. 첫째, 24시간 안정적 공급의 어려움입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즉 일시적으로 전력 생산이 중단되거나 불안정해지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어렵죠. AI 데이터 센터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무중단, 고품질 전력 공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힘듭니다. 둘째, 10년은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핵융합과 같은 미래 에너지 기술도 상업화까지 최소 10년 이상에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전력 수요는 당장 2026년부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셋째, 규제 지연입니다. 1974년 미국의 에너지 재편성법이 핵건설 비용 하락 추세를 역전시킨 사례처럼 규제는 신기술 도입에 병목 현상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우리는 단계적인 솔루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단기적 방안으로 2025년에서 2030년을 보면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충과 함께 그 간헐성을 보완할 단주기 ESS, 즉 리튬이온 배터리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설 기간이 짧고 분산 배치가 가능한 SMR이 AI 데이터 센터 인근의 초기 전력원으로 진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기적 방안은 2030년에서 2040년을 예상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몇 시간에서 며칠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주기 ESS 기술이 고도화되고 상용화될 것입니다. 전력망을 지능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수소 경제도 본격적으로 부상하며 산업 탈탄소화에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방안은 2040년에서 2045년을 예상합니다. 재생에너지와 SMR이 전력 믹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핵융합과 같은 혁신 기술이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높여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제 각 세부 기술들을 같이 들여다보시죠.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일까님께서 제시해 주신 각 솔루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와 ESS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미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재생에너지와 ESS는 미래 전력 믹스의 핵심 축입니다. 재생에너지에는 크게 태양광과 풍력이 있습니다. COP28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태양광을 보면요.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셀처럼 효율이 33%에 달하는 차세대 기술이나 발전량을 최대의 30% 늘리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력은요. 대형 부유식 해상 풍력은 터빈 대형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2024년 글로벌 해상 풍력 용량은 11기가와트 증가하여 총 78.5기가와트에 달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만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는 단주기 ESS이고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며 AI 데이터 센터의 백업 전원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주기 ESS, 즉 LDES입니다. 플로우 배터리나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등 수시간에서 수일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LDES, 즉 LDES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1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와 ESS가 미래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이네요. 그럼 이 분야에 투자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전략이나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을까요? 네, 재생에너지와 ESS 분야의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COP28 목표가 제시하는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와 경제성을 확보한 이 분야는 가장 높은 비중을 할당해야 합니다. 투자 세부 전략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ESS가 중요한 축이라면 다음으로 누구일까님께서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해주신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SMR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SMR은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큽니다. SMR은 대형 원자로에 비해 크기가 작고 공장 제작 및 쉬운 운송 배포를 특징으로 하는 모듈식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향상된 안전기능, 확장성, 입지 유연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을 제공하며 기존 원자력 발전의 위험 수익 프로파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SMR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적 유연성에서 단위당 초기 자본 투자가 낮아 단계적 증설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건설 효율성이고요. 주요 기기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조립함으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현장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 유연성입니다. 작은 부지 면적, 적은 냉각수 요구량, 지하 설치 가능성 등 기존 대형 원전이 들어설 수 없었던 다양한 장소의 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퇴역한 화력발전소 부지를 재활용하거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산업시설에 병설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강화입니다. 자연순환이나 중력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존하는 피동형 안전계통, 즉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을 채택하여 외부 전원이나 운전원의 개입 없이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하고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뉴스케일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즉 NRC 설계 승인을 받은 유일한 SMR 기업으로 2030년까지 배포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7월에는 모듈당 출력을 77메가와트 일렉트릭으로 높이는 설계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텍 인터내셔널이고요. 2030년까지 SMR 300원자로 상용 운전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는 오클로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특화한 액체 금속 냉각 고속 원자로를 개발하며 2025년 말 첫 그리드 연결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말 2개의 데이터 센터 고객으로부터 총 750메가와트 규모의 SMR 배포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027년부터 3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폐기물 논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연구에서 SMR이 단위 에너지 생산량당 더 많은 방산화된 강철 폐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에너지부나는 미국 국방부 산하연구소들은 기존 원자로와 대체로 비슷하다고 분석합니다. 오클로나 몰텍스 에너지처럼 폐기물 예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투자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MR의 강점과 현 상황을 들으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SMR 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뭔가요?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SMR 시장은 기술적 성숙과 마시장의 수요의 교차점에 도달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무중턴과 고질품 전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대안이므로 스트래테직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제 승인 기업에 주목하세요. 뉴스케일과 같이 이미 미국 원자력 규제 기관의 설계 승인을 받은 선도 기업에 주목하세요. 이들은 규제 허들을 넘은 기술적 선도자입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 고객 확보 기업입니다. 오클로처럼 데이터 센터 고객과 구체적인 계약을 확보한 기업은 시장 진입 및 수익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공급망 확보에 노력하는 기업들도 중요합니다. 테라파워와 HD현대의 협력처럼 건고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업을 눈여겨보세요. 이는 상업적 배치를 위한 핵심적인 리스크 완화 조치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 제한은 25에서 35%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및 인허가 지연 리스크가 있지만 AI 수요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안정성과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SMR은 데이터 센터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독립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SMR에 대한 명확한 전략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주기 ESS, 스마트 그리드 및 수소 경제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 분야들이 미래 전력 그리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네, 이 분야들은 미래 전력 그리드의 신경망이자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장주기 ESS, 즉 LDES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시간에서 수일, 수주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주기 ESS의 필요성이 증대합니다. 장주기 ESS 시장은 2024년 2.4기가와트에서 2030년 18.5기가와트로 급성장할 전망이고 연평균 1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어 배터리 시장은 2024년 2억 8,400만 달러에서 2034년 11억 7,080만 달러로 연평균 15.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전력망을 지능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엔 또 세부적으로 스마트 미터와 AMI, 즉 어드밴스드 미터링 인프라가 있고요. 미터와 유틸리티 간의 거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디지털 전력량계로 원격 검침, 모니터링,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북미 스마트 전력량계 설치 기반은 2023년 1억 4,590만 개에서 2029년까지 1억 8,290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반 그리드 관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스마트 미터, 센서 등에서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에너지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발전 및 배전을 최적화하며 그리드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AI ML, 즉 머신러닝 모델은 그리드 장애 예측, 사이버 공격 탐지, 재생에너지 통합 최적화에 활용됩니다. 가상발전소, 즉 VPP도 중요한 기술이죠. 주택용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시스템, 전기차 등 수많은 분산형 에너지 자원, 즉 DER을 단일에 조정된 발전소로 집계하여 그리드 서비스, 주파수 조정, 수요 반응, 용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VPP 시장은 2024년 46억 달러에서 2034년 212억 달러, 즉 연평균 2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VPP 시장은 2024년 15억 달러 규모였으며 2030년까지 50기가와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VDC, 즉 하이 볼티지 DC 송전도 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은 장거리 대용량 전력 전송 시 손실이 없어 새로운 SMR 부지와 같은 원거리의 발전소에서 대도시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한국의 HVDC 시장이 2035년까지 연평균 10.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HVDC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력망 현대화 및 확충에 누적 7,2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됩니다. 수소 및 청년연료,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산업 탈탄소화에 기여합니다. 광촉매 수소폰생, 리튬맥의 전기화학 지소 고정 기술균이 발전 중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최초의 녹색 철강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제안드리는 포트폴리오 비중은 스마트 그리드 및 송전 인프라의 20에서 25%, 사이버 보안의 5에서 10%, 그리고 장기적 R&D, 즉 연구개발 및 혁신기술, 즉 핵융합과 차세대 컴퓨팅의 5% 미만입니다. 핵융합의 경우 2027년 CFS, 즉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의 스파크 시험 발전소 가동 목표, 2028년 헬리온의 마이크로소프트 전력 공급 목표 등의 단기적인 촉매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분리적 인프라 확충을 넘어 그리드를 지능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기업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네, 누구일까님의 명쾌한 분석 덕분에 미래 전력 시장의 큰 그림과 투자 방향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지금까지 이야기의 요약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에 대한 투자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과 탈탄소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필수적인 전략적 결정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규제 지연은 기술 발전과 수요 증가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병목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은 규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합니다. 둘째,
AI 시대의 무중단 고품질 전력 요구는 에너지 안보 개념을 단순한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 보장으로 확장시킵니다. 전력망의 탄력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셋째, 유망 전력 기술은 탈탄소화와 분산화 지능화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수렴하며 이 두 가지 목표는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전력 수요의 주요 동인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냉각 최적화, 그리드 관리 시스템 등 에너지 그리드 자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혁신하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드린 포트폴리오 비중을 참고하시어 재생에너지 및 ESS, SMR, 스마트 그리드 및 송전 인프라,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핵융합과 같은 장기 혁신 기술에는 5% 미만의 전략적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 및 정책 지원, 기술 혁신 가속화, 에너지 효율 극대화 노력, 사이버 및 물리적 보안 강화,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미래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추가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먼저 다루었던 AI 인프라와 반도체 분야를 보면 사실상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는 확실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회사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를 기본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나중에 뉴스를 보면서 AMD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다른 회사들의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야는 이미 대장주가 딱 정해져 있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거나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ESS 조합과 SMR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이 두 기술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쟁에서 어떤 기술이 결국 승리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결정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재생에너지와 SMR 관련 주식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시장 상황이나 뉴스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분야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AI 인프라나 반도체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멈춰야겠네요.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세부적인 기술 이야기들로 SMR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엘리님도 첫날이라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누구일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